안녕하세요. 낭만연구실 태권도 채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제가 혀를 좀 차고 있죠. 근래에 조금 제가 무슨 태권도죠. 무도를 수련을 하는 이유를 다시 새삼 새겨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작년이라고 해봐야 몇 달 전이겠지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작년쯤에 영춘권을 하시는 흑염소 사부님이시죠. 그분과 교류를 위해서 이제 약식 스파링, 우리 태권도로 따지면 약속 맞서기 혹은 비접촉 맞서기죠. 가능한 이 상대를 다치지 않고 이 앞에서 타격 직전에 멈추는 방식의 대련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실전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무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본인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너무 그 영화죠. 영화나 이중격투기, 소위 말하는 종합격투기에 많이 물드신 분들이 계시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는 종합격투기를 했던 적도 없고요. 실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다 할 어떤 그런 성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있었다면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 제가 지금 46이니까요. 한 거의 20년 전쯤이겠죠. 예. 거의 20년 전쯤에 킥복싱을 했었어요. 그 후로 한 5년 정도를 킥복싱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다니던 태권도 체육관이 관장님께서 킥복싱을 하셨어요. 당연히 또 킥복싱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또 알아주는 또 형제 두 분이 챔피언이셨습니다. 예. 또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사부님도 당시에 지금 미국에 계시겠지만요, 알아주시는 분이셨고요. 제가 그 킥복싱 시합을 3번을 나갔었습니다. 예. 3번을 나가서 한 번은 참가해서 로우킥 맞고 1분도 채 안 돼서 KO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수신의 태권도에는 킥복싱에 사용되는 로우킥을 도입을 했고, 그때 수련하면서 이 사범님과 관장님에게 로우킥을 차는 법을 제대로 정확히 배웠고,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시합에서는 두 번째는 3등을 했고 세 번째는 1등을 했습니다. 예, 태권도를 베이스로 해서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는지 모르는데, 당시에 제가 킥복싱을 수련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킥복싱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들이 지금보다 더 얇았죠. 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3개월? 킥복싱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많게 해봐야 1년 정도 하신 분들이 시합에 종종 참가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대중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실 그런 분들하고 이 대련이나 스파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시 제가 태권도 3단이었기 때문에 이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예. 그런 시합 몇 번 뛰었다고 해서 실전 태권도가 되는 건 아니죠. 예. 킥복싱 시합 몇 번 뛰고 전적을 냈다고 해서 실전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아무나 다 실전 태권도라는 타이틀을 걸겠죠. 그런 내용은 각설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전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닭살스럽게 생각을 해요. 실전이란 게 단순히 종합격투기나 아니 스탠딩 격투기에서만이 실전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실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킥복싱 시합을 나가서 이제 1등을 했지만은 내용이 반칙패로 제가 이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출전했던 시합에서 팔꿈치하고 무릎은
사형 금지했었어요. 이 로우킥하고 안면에 대한 펀치. 그러니까 지금 ITF 룰에서 제가 지금 저희 수신의 룰을 만든 부분이 당시에 했던 킥복싱 룰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네. 물론 킥복싱하고 주먹이 나가고 발차기의 빈도는 상당히 다르죠. 네, 상당히 다릅니다. 뭐 단순히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 로우킥을 차고 주먹을 안면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다들 킥복싱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발차기를 의미하는 이 킥이죠. 태권. 예, 킥복싱입니다. 태권도도 킥복싱이에요. 의미를 얘기하자면은. 예, 킥복싱 시합에 주먹을 쓰고 이 하단차기 로우킥을 쓰게 되면은 룰이 그런데 그걸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차지 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격투기 매니아 분들 중에는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킥복싱 시합에 나가서 태권도 룰을 고집을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킥복싱 기술 써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로우킥으로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 로우킥으로 이겼다 그러면은 저게 무슨 태권도야라고 얘기를 하시죠. 말이 되십니까? 실전이란 이게 되게 정의가 저는 광범위합니다. 넓어요, 폭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 봤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합기도를 하는 친구였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실제로 써먹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종합격투기를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탓인지, 그러니까 상대를 마주보고 인사를 하고 누군가 시작 신호를 남기죠. 근데 실제 싸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자세, 이 대련 자세를 취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이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제 서로 멱살을 붙들다가 혹은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주먹이 날아가든지 발이 날아가든지 하죠. 예, 누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간격을 이게 길게 서로 유지하면서 스파링처럼 하지 않아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잔잔한 그런 시비와 싸움에는 당연히 경험이 있겠죠. 예, 없을 순 없어요. 이게 실제와, 그러니까 이게 실전이란 거는 말 그대로 실제 전투를 의미하는 건데 태권도 교류도 실전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이란 말보다는 실제 싸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겠죠. 실제 싸움 상황이 되면은 글쎄요, 종합격투기가 많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제가 태권도를 아주 오래 했다고 해서 태권도 편을 들고 싶진 않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시비를 당해서 누군가가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종합격투기 시합에서는 상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유파의 무술을 수련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길거리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죠. 태권도 뒤돌려차기 동작이 커서 다 막을 수 있다고.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는 못하실걸요. 전방에 네. 과속 방지턱이 그렇게 있습니다. 못하세요. 특히 길거리 싸움에서는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상대 복싱을 했는지, 킥복싱을 했는지, 무에타이를 했는지, 태권도를 했는지, 아니 뭐 종합격투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뛰어서 기술이나 뛰어서 큰 반대 돌차기 같은 그런 큰 기술을 쓰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아요. 제가 다른 것 때 말씀드리지만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가능한 싸움은 피하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모릅니다. 절대로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지는 싸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합격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선수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기술 수련을 많이 연습을 하겠죠. 그게 실제 싸움과 아무리 룰이 빡시다고 하더라도 종합격투기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과는 달라요. 싸움은
또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낭시를 누가 걷어찰지도 모르고 옆에 들고 있던 뭐 소지물들, 소지품들이 바로 흉기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뭐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이 어떤 특정 유파의 무술이 크게 도움된다?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게 격투기와 무술이라는 것은 모의전투입니다. 모의전투. 그리고 품새와 투로 중국 무술과 우리나라 뭐 태권도나 뭐 기타 무술에서는 이 품새와 뭐 혹은 투로라는 이 기술을 편성해 놓은 어떤 그런 요소가 있죠. 그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에 대한 이 해석을 조금은 달리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품새나 이제 중국 무술의 전통적인 이제 틀이나 이 투로에서는 손으로 눈을 찌르는 기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목을 찌르거나 혹은 낭심을 찌르거나 혹은 목젖을 이 부분으로 공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아요. 저는 합기도나 이게 이 완력이 좋은 무술을 수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군가 길거리에서 제 멱살 잡고 이게 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옆에서 온 차가 이제 갑자기 제 앞을 그냥 칼치기를 해서 갔는데 신호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클락션을 올렸더니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30년간 수련한 사람이라는 건 몰랐겠죠. 네, 그게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제 멱살을 잡았는데 이분이 상당히 멱살이 순하고 힘이 세가지고 안 풀리는데 긴주먹 찌르기죠. 긴주먹 찌르고 제가 목을 가볍게 툭 때렸어요. 그냥 툭 때리더니 바로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져가지고 9분 앞으로 발차기를 얼굴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사람 때리는 거 별로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사람 못 때립니다. 킥복싱 시합도 제가 3번 얘기했죠. 3번째 1등을 제가 했는데 더 이상 안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가 반칙을 했었어요. 아까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말을 새버리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안 되는데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날 제가 많은 어떤 그런지 우세를 이끌고 가는 상황이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지 급했던지 제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제 코 안면을 찍었죠. 지금 잘 보면 제 코가 상태가 좀 아니죠. 누구든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종합격투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 태권도나 이런 무도를 하시는 분들이 답답해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수련 인구가 많다 보니 저 같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진짜 무섭게 수련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저처럼 약한 사람이 대표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 코가 깨지고 스틱 같은 것을 꽤 오랫동안 한 1-2주일 정도를 소문 틀어봤고 양쪽에 부러진 코를 이제 고정하느라고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약 300m 앞에서 그러니까 시속 50km 신호위반 어금니 과속 보이시죠? 지점입니다. 저도 한때 실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링을 하다가 뒤꿈치 반대돌 챙이 맞고 나서 어금니가 날아가 버렸어요. 좋죠. 실전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아무튼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름 진짜 강하신 분들은 더 강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근데 과연 제가 이렇게 수련을 함으로 해서 제가 얻는 게 무엇인가? 근 2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어금니 이거 빠진 채로 집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 어금니 빠지는지.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거 지금 제가 25살 때 이게 21년 전이죠. 제가 46이니 21년 전에 이거 제가 돈 벌어서 했었어요. 상대방 친구도 저를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시청자분들
입장을 얘기하죠. 볼 권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볼 권리가 무슨 권리가 있으세요? 특히 유튜브에서 시청자의 권리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뭐 아프리카 TV에서처럼 별풍선을 뭐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아닙니다. 영춘권 하시는 저 후경조 사부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고요. 자신의 문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나이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제 나이에도 뭐 푸콘덱으로 현역으로 뛰신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처해져 있는 상황과 입장이라는 게 다 다르겠죠. 변명과 핑계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런 변명과 핑계라고 지적질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뭔가를 수련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있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고요. 아니시면 조용히 하십시오. 네, 무술인들이나 무도인들이 여러분들의 장난감이나 이 유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쉽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생각이라는 거는 하라고 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생각을 하시고, 생각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뭐 무도인들이 어떤 분은 네, 멘탈이 그 정도로 무슨 영상을 남기느냐, 이런 더러운 댓글은 기본적으로 다 달리는데 라는 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분의 글을 봤죠. 맞아요. 더러운 댓글들이 달리죠. 그런 더러운 댓글을 쓰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은. 예.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본인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꼴이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 남길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사십시오. 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하셔야 됩니다. 예, 남들에게 상처 줄 권리, 뭐 무도인이라고 해서 뭐 이 강력한 멘탈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쁜 댓글을 달면서 무도인의 강한 멘탈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럴 때만 무도인 찾으십니까? 네? 그리고 약속 맞서기의 장점은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그걸 모르세요. 살살 때리는 걸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판입니다. 원래 무도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무도라고 했었어요. 예.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대를 다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무도죠. 그게 무도 정신입니다. 그것이 무도인데 요즘에는 현대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종합격투기나 뭐 실제 타격을 주류로 하시는 이 유파들의 무술들을 뭐 무도라고 혹은 무술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 아닙니다. 예, 무도라는 이 뜻은 도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 무술을 수련하는 자의 도리가 이제 무도라는 말이에요. 무도 정신이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때리기 직전에 멈출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컨트롤입니다. 제어예요, 제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더 어려워요. 사람을 세게 때리는 거 쉬워요. 예, 세게 때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이 힘을 조절해서 끊어주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무도 정신입니다. 저는 그게 무도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수련을 해갈 것이고요. 심심한 영상을 찍더라고 이게 뭐 핀잔을 주거나 비난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뭐 권리라고 하니까 권리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인간으로서 일부는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속된 말로 지질한 분들입니다. 네. 본래 얘기로 또 뭐 돌아가서요. 제가 킥복싱을 그렇게 겪고 나서 어금니 나가고 콧대 날아가고 지금도 겨울철이거나 이제 가을쯤 되면은 코가 한번 몇 번 이제 나가거나 이제 이 코 점막이 손상이 오거나 이러신 분들은 혈관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코피도 종종 잘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잘 때 코로 숨쉬기 힘들어져요. 한번 휘어지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 때 그게 모두 다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 오판하시는데 그 모든 게 실전입니다.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42살에 태권도를 제일 처음 시작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서먹한 관계가 됐는데 그 친구가 42살에 태권도 처음 했어요. 그랬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좋아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토바이를 탈 적에, 바이크를 탈 적에 다리를 올려서 오토바이 등에 올라타는 게 쉬워졌다. 저희쯤 나이가 되면 다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탈 적에, 저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데 타시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다리를 올리는데 등에 올라타는데 제법 많은 이 수고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것도 실전이에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몸을 유지해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안고 있을 수 있는 힘, 예, 그런 것도 실전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강한 운동이 수련이 좋은 나머지 그런 빡센 이 드센 수련을 하시다 보면은 이 몸이 마탱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전에 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 링거 꽂고 혹은 휠체어에 앉아서 보장구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내가 한창 때는 말이야 10사람하고 뭐 10대 대련에서 이기고 한 대 때리면은 뭐가 날아가고 뭐가 부러지고 자랑들을 하시죠. 그분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말년이 힘들어지죠. 예. 사람의, 인간의 몸은 이 100%의 힘이 있으면은 100%의 에너지가 200%가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70%의 에너지를 그런 강렬하고 투박한 에너지 수련에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100 중에서 30% 혹은 10%, 20% 내외에서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수련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예. 물론 저는 이제 뭐 아주 강한 무술의 뭐 수련이나 이런 것 자체를 이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제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경은 합니다. 동경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듯이 뭐 그런 수련을 하신 분들 역시 유하게 수련을, 소프트하게 수련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은 없으세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진짜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한 대 몸통 맞고 죽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런 사람들이 수련 중에 없으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제가 어금니를 잃고 콧대가 한번 휘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잃었던 제 건강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격렬한 격투기를 하면서 다치고 나서는 뭐 프로 선수들이야 이제 뭐 저는 어찌 되는지 몰라요. 왜 뭐
뭐 소속사에서 뭐 어떤 치료나 재활 치료를 다 해주겠죠. 그런데 저는 그건 역시도 100%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순정 부품이죠. 예, 표현이 좀 부품이라 좀 표현하기 그런데 순장 상태의 몸이 가장 좋아요. 그 예전에 뭐 다음 카페에서 제가 ITF 태권도를 처음 하던 당시였는데 누구였더라? 극진공수도를 하신 분들 유난히 그 ITF 태권도 정태권도라고 하시면 다 알 겁니다. 예, 그 급진하신 분들이 왜 ITF 태권도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실전이나 뭐다라고 저 그래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는 아이디가 저 극진혼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셨는데 이분 뭐 저희랑 비슷한 연배 분이시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뭐 격렬한 운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극진 가라데를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 만화에 나오는 저 그거 있죠, 뭐더라, 공수도 소공자 뭐 만화책 있는데 그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 찝차는 탱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대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태권도는 찝차를 비유를 하는 것 같고 탱크는 극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기기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상황이란 건 달라지죠. 예, 찝차는 굉장히 좋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분과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수련 중에 이가 빠지거나 크게 다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임플란트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마사키 사타케, 예, 그 K1의 저 이 뭐죠, 이 예전에 일본 스타였죠. 마사키 사타케였을 거였습니다. 예, 예, 그 선수가 머리로 전해지는 저 이 뭐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 대문니하고 밑에 이 대문니를 왕창 뽑는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그 사실을 두고 이제 그분이 멋지다. 그거는 뭐 저 임플란트를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싶으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가 나가고 나니까 젊을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이 사람의 잇몸이라든가 이 뼈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 잇몸도 그렇고 이 치주골 형성하는 저 이 구성 자체가 점점 이게 내려앉습니다. 내려앉다 보면 이 젊을 때 해놨던 이 보충물 사이로 이게 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저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손상이 되면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저 신체 기관들이 있죠. 치아부터 시작해서요. 예, 눈. 저 스승님 약 말씀드리자면요. 300m 앞에서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제 스승님 동생분이실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어요. 운동을 안 하시게 되신 계기가 일본의 이 킥복싱 시합에 출전하셔가지고 이 상대 선수가 이 스파링을 이제 시합을 했는데 이 그분의 돌려차기를 맞고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눈이 제 스승님 아드님 표현을 빌리자면 눈이 밖으로 나와서 이 끔찍한 일이 생겼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러시고 나셔서 가책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수련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일본 선수도 눈이 빠진 채, 한쪽이 빠진 채 뭐 평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뭐 나중에 기술이 좋아져서 뭔가 대체물이 넣는다고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직장 도착했는데 실전 무술 좋긴 좋아요. 예, 실전 좋죠.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뭐 눈을 찌르 실전이 정말 멋지고 좋은데 그렇게 실전을 좋아하시게 되면은
그런 무술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누구 하나는 지도자들이 멀쩡할 수가 없어야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격렬한 무술을 팔을 비틀고 꽂고 뭐 상대를 뭐 이제 마운트 포지션으로 두들겨 패고 혹은 맞아보기도 했겠죠. 심지어 소프트하게 제가 운동한 저도 이제 이가 날아가고 코가 이제 꺾여버렸는데 그런 무술을 하신 분들은 더 대단한 상처들이 많으시겠죠.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는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지금 이쪽 어금니로 뭔가를 씹을 적에는 무척이나 힘들어요. 임플란트를 해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저 대도숙이란 무술을 보면은 저는 그 대도숙을 만든 아즈미 숙장님이십니까요? 예.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아, 수련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한 흔적이 전 느껴져서 대도숙 공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높은 평점을 주고 싶어요. 예, 저도 비슷한 저 스파링 할 적에 비슷하게 이 안면 풀 커버 이 보드를 써봤는데 태권도를 비롯해서 이 킥복싱도 뭐 이런 풀 커버 이 용구를 써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약자의 상징이 아니에요. 보호대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30대 넘어가고 40대 초반에 지나갈 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시게 분명히 되실 날이 올 겁니다. 뭐 물론 뭐 강하게 수련하신 분들은 수련하시는 걸 뭐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어요. 그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다 저마다 그게 달라요. 저도 태권도를 시작했던 계기가 제가 강해서 싸움을 잘해서 태권도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반대였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제 손으로 때려본 적이 어릴 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커서도 물론 제가 먼저 때려봤던 적은 없었고요. 처음 제가 누군가를 때려본 게 아, 이 손이 아니라 발이었었습니다. 아, 제가 중학생 때 저를 괴롭혔던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쭉 늘상 맞고 지냈었어요. 싸움을 못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마음이 상당히 약했던 그 아이였다 보니까 여자들한테도 얼굴 꼬잡혀가지고 핥히고 예 다녔었습니다. 그거는 저 어릴 적에 영향이 컸던 게 저희 어릴 적에는 아버지들이 약주 한 잔 잡수시면 밥 써먹기는 기본에다가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비일비재했었어요. 그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겪었던 주변의 분들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던 이제 이 아버지 밑에서 저는 컸었어요.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 그게 싫었거든요. 여자는 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저는 당연한 거지만 이 남자들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상당히 몹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서도 이제 힘으로 여자애들한테 제가 졌을까요? 그건 아니었고 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게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여자친구들한테도 많이 맞았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제가 아무리 찌질해도 여자를 때리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아무튼 많이 맞고 지냈었습니다. 걸핏하면 집에 울면서 들어갔고 그러다가 늦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태권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충분히 손을 다 줬었고 태권도 배웠어요. 예. 뭐 무리 지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진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사회 만나서 20대 초반 시절에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 똑같이 조롱하다가 저희 집 골목에 끌려가서
뭐 맞듯이 많이 맞았죠. 제가 태권도를 시작했던 거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시합에 나가서 뭐 그런 격투기 시합에 나가서 1등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마다 실전을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증명이 되죠. 실전을 뭐 그런 격투기 시합에 나가서 뭐 1등을 한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려고 태권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맞고 다녔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맞고저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했지. 이 기술을 써서 이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시합에 나가서 아, 태권도 최강임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 전 겪었던 사태에 대해서 이후로 많은 부분 좀 생각을 하고 각성을 했는데, 이 수련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뭐 태권도가 약체 운동이라고 뭐 비난을 하시는 건 뭐 보시는 분 관점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점 바꿔준다고 해서 뭐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누군가 그랬죠. 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하고, 예, 자신의 생각을 쉽사리 고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지간한 수련이 아니면 힘든 부분이죠.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제 말은 이제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무도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는 것. 예, 다치게 할 수 있지만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무도라고 여기고 있고,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수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이 멀쩡해 보이지만은 저도 과거에 좀 나름 빡시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아플 나이가 됐어요. 눈도 이제 안경은 안 쓰지만은 어쩝니까, 이제 46이 되니까 노안도 슬슬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몸이 쇠약해지게 되면 본인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몸을 이끌고 이 큰 타격을 때려가며 받아가며, 원래도 제가 그런 심성이 저는 아니에요. 예, 누군가를 때리는 거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태권도 사범을 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 과거를 이렇게 반추했을 때 사실 지금도 저한테 좀 맞고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들께 상당히 정말 좀 죄송스럽고 좀 미안하기까지 해요. 진짜로 그래요. 본의가 아니었다는 점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태권도를 얼마나 가르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수신회 ITF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 수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련을 하지 않은 무술들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 실전이란 건 상황이지,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싸우는 격투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죠. 뭐 시샤오동 분 같은 분들 요즘 많이 많이 좀 이슈화 되고 있고 불거지고 있죠. 그분의 어떤 투쟁은 저는 상당히 무도가로서 혹은 무술인으로서는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 엉터리 무술가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솔직히 이 전통 무술의 어떤 그런 취약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런 분을 만난 게 부산 영춘권의 흑염소 사부님이세요. 네, 전통적인 영춘권은 그분은 스타일이 아니시고요. 제가 봐도 많은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과 기술들이 상당히 녹아드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과 교류를 해서 상당히 영광이었었고요.
차후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면은 만나서 언제든지 약식대를 말 겁니다. 저보고 자꾸 이제 뭐 저는 그분과 실제로 붙으면 저는 집니다. 저는 100점 100패예요. 어느 누군가와 이 대련에서 저는 이길 자신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100점 100패, 100점 100패를 하는 사람임을 저는 자인을 하고 있고요. 싸움할 일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저는 집니다. 그런 일은 안 만드는 게 좋고